자,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 XRP 위주로 일단은 두 개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10년 이상 보유할 이유가 생긴 바로 이 XRP 리플. 미국의 국채가 토크나 본격의 시동을 걸었다라는 뉴스와 두 번째로 거래소에서 일주일 만에 57억 개나 이탈된 이 XRP 리플.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공급의 쇼크가 시작되는 것인가? 과연 이 부분들이 이게 긍정적인 부분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어디로 갔는지 제가 여러분들 눈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었죠. 이 내용으로서 어떤 결과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제가 그리고 영상 중간에 어제도 분명히 추천이 나갔지만 또다시 오늘도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 하단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벌써 눌러주셨다고요? 네, 그리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자, 까만 색깔 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영상 보실 때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알림이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추천 종목들도 여러분이 가장 최저가에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겠죠.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전 5시 41분이고요. 6시 넘어가야 이 영상 바라보시겠죠. 자, 그러면 뉴스 사항들 살펴보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XRP 10년 이상 보유할 이유에 대해서 볼 건데, 자, 미국의 국채 기반의 자산 6억 9,300만 달러 규모를 XRP 레저에 탑재한다. 자, 그러면서 이 XRP 리플이 어디론가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XRP가 점통 금융과 연결되는 토크나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뭐다 주목을 받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리플의 발행 예정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미국 국채를 거래와 정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이걸 화폐로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RLUSD죠. 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미국 국채를 쓰겠다. 자, 결국엔 리플 레저망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걸 분명히 시사하는 부분들인 거고, 자, 결국엔 기존에는 이틀이나 걸렸던 결제 지연에 대해서 이제는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리플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미국이 직접 선택을 했다라는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물자산 토큰은 1억 5,700만 달러 한 달 만에 35%나 증가했다고 하죠. 와. 자, 그래서 100개였었다면 한 달 만에 135개로 증가했다라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 볼 수 있는데, 자, 하지만 이 이더리움에 대비해서는 조금 작긴 해요. 사실 75억 달러인데 XRP 레저상에서 존재하는 건 1억 5,700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작다라는 걸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리플은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를 한번 또 보도록 할 건데, 자, 두 번째 뉴스는 거래소에서 일주일 만에 57억 개가 이탈했다. 와, 57억 개나 이탈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자면 XRP의 유통량, 자, 전체 물량에서 10%가 거래소에서 사라졌다. 자, 과연 이 물량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자, 일단은 어떤 의미인지 보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네, 보유량 감소는 보통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금고 속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금고는 뭐죠? 지갑이라고 볼 이유는 하드 월렛으로 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 자, 그러면서 거래소 안에서 매도 압력을 낮추는 긍정적인 신호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거래소 자체에 콜드 월렛 이관이나 내부 재조정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이동사항들은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XRP의 이동사항입니다. 6월 2일부터 일단은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리플의 계정에서 XRP가 이체가 되었다. 네, 이렇게 3억 3천만 개, 1억 7천만 개, 총 5억 개가 이렇게 이체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자, 중간중간 보시게 되면 리플에서 어디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체가 되었다고 하죠. 리플에서도 알 수 없는 지갑. 자, 그래서 리플에서 알 수 없는 지갑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1억 3천만 개가 6월 2일 날도 이렇게 지갑 속으로, 자, 금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볼 수 있어요. 지갑에서 또 코인베이스로 이체되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 큰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월
7일. 네, 알 수 없는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되었다. 그리고 2억 3천만 개. 리플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체가 되었다고. 이런 것들을 브래디 갈리우스는 이런 걸 좀 소명을 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저는 약간은 불편함과 궁금증을 같이 좀 자아내고 있는데, 과연 이 지갑은 어떤 지갑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조만간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 좀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6월 18일 날짜로 2억 개가 리플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체가 되고 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이 알 수 없는 지갑의 정체. 과연 그 누가 이렇게 계속해서 금고 속으로 넣고 있는 것인지, 진짜 제대로 된 세력인 것인가,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XRP 리플의 트레이딩적인 관점을 한번 좀 볼 건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거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노란 색깔 이평선, 자, 장기 이평선을 여기서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매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XRP 리플에 대해서. 그래서 좀 부딪히니까 조금은 가볍게 가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가격이 얼마였었죠? 3,050원이었습니다.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살짝 덜어내고 가도 괜찮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3,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천천히 매수해도 된다. 뭐 성격이 급해서 벌써 매수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매수를 너무 많은 물량은 담을 필요는 없다. 지금 관점에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일봉을 보게 되었을 때 얘가 만약에 또 조정을 보여준다. 만약에 시장이 좀 하락을 보여줬을 때 XRP 리플이 저점을 찍어줄 수 있는 구간들도 우리는 예상을 하고 가야겠죠. 100% 무조건 조정이 나온다는 관점보다는, 자, 그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어때요? 제가 노란 색깔 빗각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기존의 가장 최고치에서부터 이렇게 쭉 끌어내려오는 이 선들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어떨까요? 자, 일단 4시간 봉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빗각선 좀 길게 내려온 요거를 좀 볼 건데, 자, 기존에 부딪히고 못 올라갔던 라인을 쭉 그었더니만 어땠어요? 요번에 받아주고 여기서 받아주고, 그리고 이게 6월 23일 날짜로 완벽하게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뭐냐면 이 녹색깔 장기 이평선, 자, 365일 선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녹색깔 이평선은 2.22달러, 자, 2.22달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시간 봉 기준에 2.22달러를 리플이 안착을 해준다 그러면 얘는 또 신나게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결국에 이게 기점인 건데, 근데 만약에 2.22달러를 안착을 못 해준다, 두드려 맞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이 한 번은 겪어주고 그 다음에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두들겨 맞고 내려온다면 이 노란 빗각이 있죠. 요 선에 닿았을 때 여러분들이 리플을 매수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요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죠. 지금 당장 급락이 나오면 2.05달러 요 사이가 될 거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봐. 그럼 2.15달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떨어진다? 2.18달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 소통방 안내 들어오는 거 제가 나중에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좀 뉴스를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잠깐만 좀 집중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영상 하단 따봉 버튼 눌러주셨나요? 자, 지금 당장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 여러분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따봉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게요. 자, 일단은 거래소에서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자, 번외로 우리나라도 주식하는 분들 가끔 계실 거예요. 와, 우리나라 코스피 3100포인트까지 올라간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식이 인기가 있는데, 와, 카카오페이 3만원짜리가 9만원까지 갔습니다. 야, 주식하는 분들 진짜 살만 날 것 같아요. 2차 전지 제외하고는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7월 4일 이후로 무역협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드디어 우리 또 전쟁, 이란의 전쟁이 아닌 다른 전쟁이 또 끝나간다고 하죠. 뭐였죠? 무역전쟁입니다. 무역전쟁 7월 4일 이후로 끝나갈 것이다. 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죠. 그래서 일단은 한 보름 정도만 지난다면 진짜 좋은 결과치가, 네, 7월 달에는 진짜 미친 듯한 상승장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어젯밤 11시에 있었습니다. 자, 23시에 파월 연설이 있었는데, 자,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이 재정정책은 뭐다? 7월 4일로 무역협정 마무리하겠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이제 뭐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는 이상이 없을 것 같다.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리플의 뉴스로 한번 돌아올 건데, 리플은 뭐죠? 소송과 ETF 두 가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XRP 리플의 ETF 승인 가능성은, 자, 블룸버그 같은 분석가들의 예측은 95%에 달하고요. 자, 폴리마켓은 베팅 확률은 88%에 달았습니다. SEC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 중인 거고, 투자자들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도 이미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이거 승인된다라고 이미 100%에 가까운 이런 확정을 지어주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실게요. 어떤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신청을 했을까? ETF를. 프랭클린 템플턴 21세어즈 BT와이저. 자, 이런 신청서들을 제출을 했던 부분인 거고, 현재는 SEC는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랭클린 템플턴 신청은 결정은 연기를 했어요. 왜 연기했죠? 어떤 의견을 할 것인지,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걸 좀 집계를 하고, 아,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걸 보고 나서 최종적인 심사 결과치를 내올 거고, 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리플 현물 ETF가 이미 3개가 상장이 됐습니다. 이미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3군데나 XRP ETF 신청이 되었다. 물론 이게 좀 시장이 좀 작아서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큰 효과를 보기 힘들어요. 아무래도 미국 CME 거래소에서 상장이 돼야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장이 되게 되면 우리는 또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 자, 우리 또 좋은 상상 한번 해볼까요? 네, 비트코인의 ETF와 XRP 리플 ETF 간의 자금 흐름을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에 65%가 들어오고 XRP 35%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어떤 결과치를 가져갈 수 있을까? 자, 비트코인의 순 유입 자금이 466억 달러였다면 XRP 리플의 유입 자금 163억 달러로 잡아봤어요. 이건 조금 크게 잡아본 거긴 합니다. 사실 크게 한번 잡아본 건데, 그랬을 때 어떤 결과치를 가져갈 수 있을까? 시가총액의 변화를 볼 수 있겠죠. 네, 163억 달러가 유입됐을 때 멀티플 효과 어떤 부분이죠? 1억 원의 돈이 들어왔을 때는 이 효과는요, 약 100배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 뭐 주식에서도 많이 겪어본 분들인 건데, 자, 이거를 좀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100배 정도까지만 적용을 해봤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은요, 29달러, 약 30달러까지도 돌파 가능하다. 아니, 지금 현재가 2달러란 말이죠. ETF가 진짜 가득가득 돈이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는 몇 배? 14배. 14배에서 15배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누가? 이 리플이 말이죠. XRP 리플이. 이러면서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느냐? 유통 물량의 구조 변화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세요. 총 발행량 몇 개죠? 1000억 개요. 1000억 개 중에서 현재 58.9%가 거래가 시장에 풀려 있고, 나머지는 리플의 에스크로 계정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의 한 6대 4의 비율인 건데 약 40% 정도가 리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단점이 하나 생기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탈중앙화라고 하죠. 탈중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 결국엔 리플랩스사가 가지고 있는 이 에스크로 계정에 가지고 있는 게 물량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약 40%라는 물량이 뭐다? 리플랩스가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는 이루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되게 되면서 소송이 좀 지연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정말 SEC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ETF가 마냥 승인되면 기관의 대규모 수요로 매도 압력을 흡수를 할 거고, 리플사 물량의 OTC로 ETF 운영사의 판매 가능에 대한 부분인 건데, 자, 지금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를 해달라라고 리플랩스사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허용해줘야 우리는 이 합의안에 대해서 통과를 해달라. 이런 부분이라서 지금 소송이 굉장히 길어지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기업들의 XRP 채택의 움직임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리플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가져다 주게 될 겁니다. 자, 각각의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5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달성 가능한 높은 1차적인 목표. ETF가 승인되게 되면 무난하게 달성 가능하다. 자, 현재 $2 정도 수준인데 2.5배 정도 더 추가적으로 가능할 거고, ETF 효과가 본격화되면 중간적 몇%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11.5달러까지.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면 강력한 초강세장의 기대치. 비트코인이 2억이고 3억까지 갔을 때 글로벌 유동성 호황 시에는 가능하다. 자, 그리고 $30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로망에 가까운 숫자라고 하죠. 자금 유입 극대화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자, 과연 우리는 이런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단점도 또 존재라는 게 아무래도 리플일 거겠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부분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규제에 대한 리스크는 SEC의 결정 지연 가능성에 대한 부분, 예기치 않은 조건 부과 가능성, 이거 뭐였죠? 기관 투자들한테 장외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엔 단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 이건 똑같아요. 위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SEC의 항소 가능성, 이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소송이 너무나 길어진다라는 거. 리플사 XRP 판매 형태의 제동 가능성, 이 위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기관 투자들한테 이렇게 비공개 판매를 금지한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단기적인 자금 유입이 부족한 가능성과, 그리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조종 가능성, 이 뭐죠? 단타 세력들이 많아졌을 때 악재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수요가 분산된다는 건데, 자, 우리가 솔라나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함께 도지코인에다가, 그리고 에이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ETF가 계속해서 신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XRP 리플만 승인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에이다 등등등 수많은 코인들이 ETF가 동시에 승인됐을 때 자금들이 분산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또 효과가 좀 희석되는 효과를 가져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이미 XRP 접근 가능하고 미국발 추가 수요 제한적인 가능성. 자, 그래서 결국엔 비트코인을 사는 세력들, 이더리움을 사는 세력들, 솔라나를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XRP로만 돈이 물리지 않는다라는 그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XRP 레저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XRP 리플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상에서 이렇게 뭐 발행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리플 망을 쓰지 않고 이더리움 망을 쓰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XRP 리플 망을 써야 되는데 이더리움 망을 쓰고 있는 게 이미 7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리플사 물량 관리에 대한 이슈, 이건 아까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인 거죠. 6대 4인데 결국엔 40%는 누가? 리플랩스가 가지고 있다. 이 부분들이 단점인 거예요. 주식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코인으로서는 그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과 부정적인 걸 두 개 좀 동시에 보면서 트레이딩적인 관점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22달러 돌파하고 안착을 해줘야 이 노란 빗각선까지 완벽하게 안착을 해야 돼요. 그 가격은 완벽한 자리는 진짜 2.23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거,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리플이 10달러 가고 20달러 가고 30달러를 가란 그런 꿈을 꾸고 계신가요? 꿈을 이루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따봉 버튼 눌러주셔야 되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야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업 공개에 대한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XRP의 발행사 리플이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재점화되고 있는데, 어제도 한번 이야기 드리게 됐습니다. 코인베이스와 서클의 기록을 넘어버릴 것인가. 자, 그러면서 이 서클 같은 경우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죠. 그리고 코인베이스하고 합작해서 서클하고 합작해서 USDC를 발행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고, 서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22달러에 달해요. 자, 그런데 뭐 고점 대비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상장했을 때 당시에 얘가 얼마였냐면, 네, 보세요. 상장 공모가가 31달러였어요. 31달러까지 얼마? 222달러까지 7배가 넘는 상승을 이미 뿜어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랩스 같은 경우도 이런 서클처럼 미친 듯한 상승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업 공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과거의 리플은요, 자, USDC 발행사 뭐였죠? 서클을 먹으려고 했었지만 서클은 결국에 더 큰 시장을 본 거예요. 기업 공개를 하겠다. 너네 200억 달러 줘도 우리 이거 서클 안 팔 거야.
왜? 서클이 지금 이렇게 7배 올라온 거 봤죠? 이 성장성을 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뭐다? 리플랩스도 기업 공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장할 거다. 근데 이거는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 1년 이상은 좀 지켜봐야 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XRP 레저가 250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완료를 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좀 더 이 데이터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면서 당연히 많은 수익도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 선물 거래량이 CME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왔고요. 블랙록은 이더리움, 자,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을 재매수를 시작했다. 11,000개를 이더리움을 인출했다. 자, 금고석에 넣어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한번 또 살펴볼 건데, 일단은 이 XRP 리플의 투자적인 관점은 제가 봐서는 한 2,900 중반대, 2,900 한 30원, 40원 정도 한번 터치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점, 이 노란선에서 일단 일부 매도 되신 분들, 3,050원에 매도 되신 분들은 최소한 3% 이상 더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바로 날아간다. 그럼 나머지 절반 있는 걸로만 수익을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굳이 우리가 이 XRP 한 가지만 가지고 수익을 낼 필요는 없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냈던 거 어때요? 이더리움 13%, 솔라나 12%, XRP 12%, 세이코인 69%, 비트코인 캐시 15%, 자, 그리고 보라코인 7%, 비트코인 6%, 이런 수익들 다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추천 나갔던 종목들 기준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플만 하나만 들고 갔다면 12%짜리 수익에 요걸로 끝났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세이코인 같은 경우 이런 엄청난 수익들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투자 채널에서 제가 날짜는 6월 19일 날 추천드렸던 게 세이코인이었잖아요. 254원이었어요. 이 종목 미친 듯이 올라왔고, 어제도 마지막으로 진짜 단타를 또 진행했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밤 새벽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코인부자 채널에, 자, 8,224명 이거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죠? 세이코인 393원이었고, 잠깐만 단타 가보자. 그냥 맛배기만 보자. 393원에 추천이 나갔던 거고, 자, 396원 이렇게 올라옵니다. 호가창도 보면, 야, 무슨 3억씩 깔아놔요? 이 새벽에? 1,500명이 보고 있어. 이 새벽에. 미쳤잖아요. 진짜 어떻게. 393원 추천이 나갔던 거고, 자, 마이너스 6.6%짜리가 마이너스 5.5%까지 이런 구간까지 막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401원 구간에 제가 캡처를 했는데 2% 이상의 수익 구간 나왔어요. 이런 수익들. 최종적으로는 한 2.5%, 2.7% 정도 나왔는데, 그때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지난 거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추천이 나갔던 게, 자, 393원대였죠? 393원대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시간을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12시 32분이에요. 12시 32분. 요때 한번 추천드린 거고, 여기까지 잠깐 올라온 거예요. 뭐 굳이 큰 수익은 아니긴 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 또 맛배기로 이렇게 한 2.5%짜리 올라오게 되었고, 자, 주저앉고 나서 다시 또 올라왔죠?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매도 되셨을 거예요. 새벽 2시 20분경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란선 근처 매도 예상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보면 2% 이상 나왔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새벽 1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보면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0분 정도 동안에 2%짜리 그냥 짧게, 수수료 빼도 2%짜리 짧게 이렇게 반등 구간 다 보여주고 수익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이코인을 혹시라도 아직도 들고 계시다면, 빨간 색깔 이평선 이탈하면, 뭐 385원 이탈하면요,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간은 366원 정도가 보여요. 이 구름대 하단. 뭐 거기서 그냥 끝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더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라. 그리고 4시간 본 기준으로는 파란 선인데 과연 받아줄까요? 380원? 그래서 일단은 충분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일단 세이코인 살짝 내려놓고, 우리 좀 다른 종목들 좀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무브코인. 자, 무브먼트입니다. 1시간 본 기준에 파란선 깨지지 않으면 손절하지 마세요. 파란선 깨졌을 때 손절하시고. 이해되셨죠? 무브먼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일봉상 어때요? 지금 이제 돌파를 시작하는 구간이다. 그러면 내가 진짜 단타 진짜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막 꼭대기 올라가서 막 30% 올라가고 40% 올라가고 50% 올라가고 이런 종목을 쫓아 들어가는 분들 기준엔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 매매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브먼트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추천하진 않는데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거 손절가를 막 마이너스 10%고 이런 거 각오할 수 있는 그 정도 물량만 들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빨간 색깔 이평선을 보면 제대로 돌파를 못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거래량 대비해서 어때요? 이번에 거래량 미친 듯이 늘었죠. 이때 대비해서 3배 이상 최소한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바닥 구간 진짜 잘 닫았거든요. 5월달에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짜 잘 다지고 올라왔는데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였나요? 비트코인 조금 약세를 좀 보이겠죠. 근데 이때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자, 얘 자체적인 좀 무브가 이슈가 있었네요. 그쵸? 바이낸스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직전 고점은 다 돌파했고 일단 오늘 오전 9시 종가 기준에 빨간 색깔 요선의 단가가 얼마냐? 240원 이상 240원 이상에서 종가만 마감해주면 무브먼트는 한 번 더 힘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 뚫어준다 그러면 이 구름대 안에서 한번 매도 자리를 봐야겠죠. 그래서 구름대를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이제 선을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 340원대 여기까지도 한번 세게 칠 수도 있다라는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구름대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거 구름대를 제대로 뚫지 못하면 바로 주저앉아요. 근데 이거 한번 잘 보시면서 무브먼트 관심 종목으로서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이 녹색선 닿잖아요. 이 구름대만 딱 진입하면 260원만 안착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30-40%짜리 나와요. 이 녹색선 돌파하는지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이 녹색선 돌파하고 260원 안착하면 그때 들어가세요. 4시간 본 기준입니다. 예, 녹색선은 365로 한번 바꿔놔야겠네요. 자, 그래서 요 라인 275까지 잡을게요. 죄송합니다. 275원까지. 제가 종목마다 이 녹색깔 이평선을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좀 맞춰서 갈게요. 270원 안착해야 그땐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안착하고 들어가더라도. 그쵸? 우리는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겠죠. 그러면 안착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 30% 안 돼요. 한 23% 정도. 20% 정도는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죠. 4시간 봉 파란선 받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받으셨겠죠. 노란선 와요. 342만원이죠. 요 구간 오면 살짝 또 덜어내고 물량 살짝 줄이고 내려오면 사고 요거 반복하면서 이더리움 쭉 들고 가시고요. 스택스 오랜만에 또 돌파 나오는 척했죠. 네, 스택스 뭐라 그랬어요? 제가 녹색선 닿았으니까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이 스택스 충분한 수익 보셨을 거예요. 뭐 물론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가져갔다 하는 분들 계실 건데 자, 지금 주저앉았잖아요. 지금은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스택스 살짝 빼겠습니다. 솔라나 18만원하고 20만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자, 평균가 19만원에 들어가서 얘도 20만원 근처 일단 매도가 일부 진행이 됐겠죠. 자, 파란 색깔 이평선 제가 돌파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한번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다. 자, 그런데 4시간 봉상에서 지금 아주 차트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19만 7천원을 버티나 요거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얘가 빨간 색깔 이평선하고 파란 선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한 번 더 반등 구간 올 거예요. 그럼 이 노란선 근처까지 전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켜준다 가격을 그러면 솔라나는 4.5%짜리 수익구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수익코인이죠. 얘도 똑같아요. 솔라나하고 수익코인 차트 똑같죠. 설명드릴 필요 없죠. 가격만 바꿔서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도지코인 얘도 차트는 똑같은데 민코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그래요 지금. 그런데 자, 도지코인을 내가 들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224원이에요. 224원 깨지면 손절.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관련된 이 오브스 제가 뭐라 했죠? 전쟁 끝나면 오브스 죽는다. 녹색선 꺾였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꺾였기 때문에 매도하자고 말씀드렸죠. 진짜 고집 부린 분들 어때요? 제가 말이 C가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4.5% 겪고 있을 거예요. 오브스 이제 정리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충분히 오브스는 먹을 만큼 다 먹었다. 전쟁 이슈로 우리 딱 열흘 동안 잘 먹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뉴턴 프로토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파란선 못 들으면 끝난다. 못 들었죠? 못 들었죠? 어제 영상 다 있어요. 어제 영상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자, 이거 지금이라도 들고 계시면 빨리 좀 정리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보고 있는 게 알파쿼크입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서 알파쿼크 드릴 거고요. 1330
1335원까지. 자, 1335원 이하 가격으로 매수 들어갈게요. 자, 1335원 이하 가격 매수 들어갈 거고. 자, 그래서 얘는 한번 1차적인 가격은 노란선 이평선에서 일단 1차로 매도 나갈 거예요. 1차 매도가, 노란 이평선, 녹색선, 2차 가격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빨간 색깔 이평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알파쿼크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알파쿼크. 금액, 이 금액 넘어가면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잘 안되거나 알파쿼크의 최종적인 이 녹색선 돌파했을 때 더 추가적인 수익을 더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영상 하단 따봉 버튼 그리고 무료 고래와 함께하기 요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는데, 요 링크 클릭하시면 실시간 소통방 입장 또는 단타 종목 추천입니다. 가격이 올라가서 저걸 못 잡았다면 다음 종목도 여기서 보여요. 영상 늦게 보면 다 놓치고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010 땡땡땡 적고 제출 요거 눌러주세요. 연락 받으실 수 있는 번호 적고 제출까지 눌러주세요. 맨날 못 샀다 비싸다 뭔가 핑계가 많아요. 아니 무료로 퍼드리고 있는데 그죠? 안타깝잖아요. 영상 늦게 봤다는 그 핑계만 대고 내가 할 수 없어? 그럼 해결 방책을 안내를 드렸으니까 해결 방책대로 해결 보실 분들, 수익을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신청하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영상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셨을까? 560명이나 새롭게 구독해 주셨어요. 와, 정말 감사하고요. 7,400명이나 또 이 영상을 봐주셨네요. 리플이 기업 공개를 통해서 나스닥 상장까지 과연 이 뉴스가 언제 현실화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장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결국엔 6월 1일부터 6월 24일 굉장히 힘들었죠. 6월달. 그런데 여러분들의 계좌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203%까지. 벌써 3배의 계좌 만들었잖아요. 물론 투자 자금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셨어요. 그냥 한 달 월급 날라가면 말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그래도 말일 되기 전까지 벌써 3배 수익 만든 분도 계십니다. 오늘 날짜로서 정말 많은 종목들 여러분께 추천이 나갔던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세이코인도 마찬가지였죠. 세이코인도 60% 이상의 이런 수익들 다 만들어 갔잖아요. 거의 70% 육박합니다. 이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뭐 비트코인 캐시 등 수많은 종목들이죠. 여러분들이 참고 진짜 이렇게 바꿔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파이팅 하겠습니다.